안녕하십니까. 저의 홈페이지 질문에 광대뼈 수술을 권하는 철학이 뭐냐는 그런 질문이 있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대뼈 수술을 해야 되는 특별한 적응증이 있는 환자는 없습니다. 다만 광대뼈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얼굴형이 어떻게 됐을 때 내가 얼굴형에서 자신감을 얻을 건가,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광대뼈 수술이라든가 턱뼈 수술, 이런 안면 윤곽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저는 항상 윤곽 수술을 할 때 그냥 광대뼈가 뭐 최대한 넣어준다, 아니면은 얼굴이 크니까 줄여준다, 아니면 얼굴이 넓적하니 이렇게 폭이 넓어 보이니까 줄여준다, 뭐 이런 개념으로는 저는 광대뼈 수술은 하지 않습니다. 얼굴형이 좀 더 크더라도 얼굴이 좀 매력이 있어 가지고 주변에 인기 있는 사람도 있고, 얼굴이 좀 더 작아도 얼굴형이 좀 더 강해 보이거나 좀 인상이 좀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까칠한 인상이 있고, 이런 분들은 좀 더 인기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얼굴의 크기나 사이즈와는 조금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얼굴형이 어땠을 때 좀 더 인기가 있고 좀 더 도움이 되는 얼굴형인가, 그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달걀형, 계란형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달걀형, 계란형이라는 건 뭐냐? 정면에서 보았을 때 좀 더 납작한 느낌이 줄어들고 이렇게 중심으로 모아진다고 그러죠? 중심으로 모아진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상상으로 달걀을 세워놓고 보시면 중심으로 모아지는 것을 이런 것을 두고 달걀형이라고,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마가 납작하거나 조금 울퉁불퉁하면 이마 중심을 조금 더 돋아 올려서 도톰하게 해주면 아무래도 이마가 예쁘다고 말하는 일명 상국마마 이마, 뭐 이렇게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광대뼈 수술로 인해서 변하는 그런 얼굴형, 이런 것을 저도 20년 넘게 수술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제 경험과 그 다음에 환자들이 말씀하시는 그 효과에 대해서 저도 이제 머릿속에 많이 쌓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설명을 할 때 무턱대고 얼굴을 많이 줄여줄게, 얼굴이 작게 해줄게, 뭐 광대가 튀어나왔으니까 사각턱이 넓으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객관적인 자료가 되는 CT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여지는 CT는 사람 얼굴형 CT죠. 그런데 이제 물론 약간의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 얼굴의 CT이기 때문에 거의 누구나 다 비슷비슷한 모양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얼굴에서 턱보다는 광대뼈가 정면과 45도 방향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인상 또는 얼굴 분위기 또는 얼굴형에서 좀 더 부드러움, 이런 것을 나타내는 얼굴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광대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 CT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CT는 여기서 여기를 보면 이 넓이가 예를 들어서 이게 17, 8cm다. 그러면 턱은 여기서 여기 넓이는 13, 4c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턱은 이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평면으로 납작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각에서 앞턱으로 V자 모양으로 이렇게 좁아져 오는 턱이고, 또 이마도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모아져 오는 좀 동그란 이마죠. 근데 이 광대가 있는 이 부분은 눈 밑에 이쪽이죠. 이 부분은 좀 평면적으로 좀 납작합니다. 그거를 조금 더 고개를 이렇게 숙여서 보면 좀 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 광대뼈는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면서 여기가 좀 더 넓고 평면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양에서만 보더라도 여러분들께서 광대가
귀 뒤에서 광대 여기 앞가지가 축소되면서 이렇게 곡선형으로 모아지면 아, 전체적으로 얼굴이 가운데로 모아지겠구나. 그런 것이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고개를 좀 더 숙였더니 이렇게 또 좀 턱이 앞턱으로 이렇게 좁아져 와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광대뼈는 옆모습이 이렇게 곡선형이고 앞에는 또 이렇게 납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윤곽 수술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닮고 싶어 하는 얼굴형이 뭐냐 그러면 달걀형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면 달걀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상상을 해보시면요. 이것이 달걀이라고 하면 달걀 중심으로 해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모아져 있어요. 그러면 이 얼굴을 수술할 때도 어차피 턱은 사각턱에서 이 사각턱에서 앞턱을 향해서 이렇게 이렇게 좁아지는 그런 V형의 모습처럼 이렇게 좁아지는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광대에서는 앞에는 이렇게 납작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앞쪽에 납작한 것도 좀 더 이게서 달걀형처럼 곡선형으로 이렇게 모아주면서 좁혀주면 여기를 모아주면서 좁혀주면 얼굴이 더 훨씬 더 이런 느낌이 오기 때문에 얼굴이 더 작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뭐냐 달걀형이라는 것은 뒤에서부터 앞으로 곡선형으로 모아지기 때문에 이 옆광대의 측면을 보면 이 곡선이 이렇게 그대로 살아 있어요. 따라서 이 곡선을 잘 활용을 해서 더 망가지지 않게 되게 옆광대라고 해서 여기 측면을 잘라서 넣어버리면은 여기 측면이 납작해지거든요. 얘가 납작해지면 결국 이렇게 납작한 모습이 되면 얼굴이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꺾이면서 여기서는 꺾이고 여기는 납작해지고 꺾이면서 얼굴이 마치 직사각형 모양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 곡선형을 잘 활용해서 이렇게 중심으로 모으면서 이 폭을 좁혀주면 훨씬 더 얼굴이 달걀형을 지향하는 그런 얼굴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얼굴형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달걀형처럼 이렇게 중심으로 모아지면서 곡선형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사람들이 되게 야구 모자, 선글라스 이런 것에 더 잘 어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광대 수술을 할 때 우리가 광대뼈를 넣어달라 튀어나왔다 옆광대가 크다 45도가 튀어나왔다 이런 거를 주로 얘기하게 되는데 이 광대뼈는 항상 주변의 조직을 봐야 됩니다. 이 코라든가 눈 이런 걸 봐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봤을 때 이 광대뼈가 너무 발달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눈이 좀 꺼져 보여요. 오목하게 돼서 오목눈처럼 들어가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 발달된 광대뼈가 좀 더 낮아지면 그렇게 오목해 보이는 느낌도 좀 교정이 좀 되고요. 두 번째로 여기를 보면 이렇게 꺼져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 말 뜻은 뭐냐면 여기는 튀어나오고 여기는 꺼져 있어서 M자 모양이죠. 이렇게 M자 모양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깊은 곳에 깊게 이렇게 들어간 곳에 코가 이렇게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 높이 자체가 곡선형으로 낮아지면 코도 솟아나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면적이고 이렇게 평면적일 때 얼굴이 더 퍼져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이 바깥에 이런 모습들이 곡선형으로 줄어들면서 안으로 좀 더 모아지면 여기서 눈이나 코가 여기 입이 밑에서 이렇게 보거나 정면에서 보면 중심에가 딱 정리된 느낌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광대뼈를 수술하게 되면 얼굴에서 광대가 들어간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얼굴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바꿔집니다. 또한 광대뼈가 이제 잘라서 이렇게 위치를 변형시키고 그러면 오랜 시간에 걸쳐 가면서 여기 근육과 주변에 있는 연부조직도 새로운 광대뼈 위치로 많이 이렇게 적응이 돼가면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수술을 해놓게 되면 수술 후 8개월 이렇게 지나가면은 훨씬 더 얼굴형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광대 수술으로서 두세 달 후에 뭐 효과를 얘기하고 3, 4개월 후에 뭐 효과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좋은 수술을 해놓고 나면 6, 7, 8개월 즉 대부분은 8, 9개월 이후부터는 얼굴형이 훨씬 좋아지는데 갈수록 더 얼굴형이 좋아집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수술을 오랫동안 경험해보고 나서 보니 환자들에게도 이 광대가 굉장히 중요한 수술이구나. 왜? 내가 이 광대 수술로 인해서 대부분 수술 후 효과가 없다. 또는 수술을 한 이후에 원위치로 복원 수술하고 싶다. 또는 나는 이 수술을 해서 광대 축소술을 하고 나서 자신감이 생겼다. 이런 세 종류로 분류가 되는데 그거는 이 광대뼈의 수술해 놓은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변합니다. 수술한 상태에 따라 변한다는 것은 이 광대뼈 모양을 이렇게 얼굴 살을 받쳐들고 있죠. 이 모양을 우산살이라고 생각하면 우산살이 여기서 꺾여버렸다. 그러면 꺾인 우산이 되듯이 얼굴도 얘가 꺾여버린 거, 또는 얘가 함몰되듯이 사선이 되듯이 들어가 버리고, 또 얘가 직사각형으로 얘가 납작하게 돼버리니까 얼굴이 직사각형처럼 보이기도 하고, 잘못하면 이게 말머리처럼 그런 형상도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광대뼈 수술이라는 것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수술한 이후에는 더더욱이나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아까 말한 세 가지 중에서 효과가 없다, 아니면 다시 원위치로 올리고 싶다, 또는 나는 이 광대 수술 이후에 자신감이 생겼다, 이런 세 가지 중에서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는 그런 수술 효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항상 이 광대뼈 모양은 첫째는 뭐냐면 이 측면의 곡선을 살려서 얼굴의 중심으로 달걀처럼 이렇게 모아지는 그런 수술의 내용을 가져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붙어 있는 뼈가 줄어들면서 근육들이 내려앉을 수 있으니까 근육들을 조금 위로 좀 당겨서 근육의 탄력을 갖게 해주면은 수술한 이후에 10년이 지나서도 원래 나이보다도 어려 보인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따라서 광대 수술하고 나서 얼굴이 처져서 나이 들어 보인다는 것은 여자분들에게서는 특히 더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술할 때 항상 간단한 수술, 비용이 저렴한 이벤트적인 수술 이런 것만 찾지 마시고, 앞으로 수술 이후에 뭐 10년, 20년, 30년, 40년 먼 훗날을 위해서도 꼭 올바른 수술을 받기 바랍니다. 저는 광대 수술이나 이런 수술을 1990년대 중반부터 했는데, 중반부터 2000년 전까지는 주로 수술을 입안으로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입안으로 수술한 그 결과 수술한 효과뿐만이 아니라 부작용에서 환자의 불만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서 나오냐? 결국은 이 뼈의 수술 상태에서 나오는 거죠. 당시에는 조금 좋았다 하더라도 1년 지나니까 얼굴이 이상하게 변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이 광대뼈를 수술하고 나니까, 입안으로 오고 나니까 얼굴이 처져버린다든가, 뼈가 제대로 이렇게 매끄럽게 연결이 되지 않고 꺾이듯이 연결이 되거나, 그러니까 얼굴 측면이 45도가 꺾여 보이거나, 또는 얼굴이 측면에서 이쪽에서 사선처럼 생기거나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저는 2000년 이후부터는 거의 두피로만 광대뼈 수술을 했는데, 현재는 제가 두피로 광대뼈 수술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 내용과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그런 수술에 책임감 있는 수술을 제가 약속할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광대 수술을 하게 된다면 저는 두피를 항상 권하고, 그리고 얼굴 뼈 수술을 받는다면 광대뼈 수술이 가장 우선이다. 턱뼈보다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듯이 턱뼈보다는 광대뼈가 우선이다. 그래서 아마도 원장님은 광대뼈를 권하는 철학이 뭔가라는 질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광대뼈 축소술을 할 때는 의사가 항상 갖고 있는 개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뼈의 구조를 보고 제가 올바른 수술을 꼭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약속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